매일 30분 걷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혹시 매일 땀 흘리며 30분씩 걸었는데도 체중계 숫자는 꿈쩍도 하지 않아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나만 살이 안 빠지는 건가 싶어 낙심하고 이젠 걷기 운동은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여러분도 이 문제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다는 거겠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이런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왜 매일 걷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걷기 운동만으로도 드라마틱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지금 바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걷기 운동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걷기 운동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살을 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실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활기찬 삶을 되찾아준 건강 전문가 노우만세 채널입니다. 저 역시 한때 여러분처럼 운동만으로는 살이 잘 빠지지 않아 고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실천을 통해 그 원리를 깨닫고 지금은 걷기만으로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살 빼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진정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매일 30분 걷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요? 음악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방식이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걷기라고 하면 다 같은 걷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진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걷기라는 행위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마치 연비가 좋은 자동차처럼 우리는 걸을 때마다 최소한의 연료만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30분을 산책하듯이 유유자적 걷고 계신다면 사실상 우리 몸은 그 활동을 운동으로 인지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편안하게 친구와 대화하며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걷는 것이 심신 안정에는 좋지만 체지방을 불태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0분 걷기가 주는 칼로리 소모량은 간식 한두 개만으로도 쉽게 상쇄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시속 4km의 속도로 걷는다고 했을 때 몸무게 60kg인 사람이 소모하는 칼로리는 약 200칼로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200칼로리라면 작은 초코바 하나 혹은 작은 빵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라셨나요? 이처럼 걷기 운동 자체의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더 적극적으로 태우도록 자극해야 하는데 편안한 걷기는 그 자극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주어진 환경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응하려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던 걷기 강도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적응하여 더 이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몸의 에너지 전략 모드를 깨뜨려야 합니다. 더 이상 편안하고 익숙한 방식으로는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의 놀라운 적응 능력 때문입니다. 인간은 변화에 매우 잘 적응하는 생명체입니다. 처음 걷기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몸이 놀라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은 강도와 방식으로 걷다 보면 우리 몸은 곧 그 활동에 익숙해집니다. 마치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요. 몸이 활동에 적응하면 동일한 운동을 하더라도 과거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운동의 역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꾸준히 운동을 해도 우리 몸은 전체적인 칼로리 소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운동으로 소비하는 칼로리가 늘어나면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활동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운동 후에는 평소보다 더 오래 앉아 있거나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운동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오히려 식욕이 증가해서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우리 몸은 예상보다 영리합니다. 체지방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몸이 이 똑똑한 적응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변화와 강도를 주어야 합니다. 늘 똑같은 운동은 결국 정체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량을 늘리면 우리 몸은 에너지 소모를 늘리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거나 에너지 섭취를 늘리도록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 정체기가 오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똑같은 강도의 걷기를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지속한다면 우리 몸은 더 이상 그것을 새로운 자극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커피를 마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몸이 적응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몸이 항상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도록 운동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 똑같은 루틴은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한 몸은 더 이상 지방을 연소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년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숨만 쉬어도 소모되는 칼로리죠. 이 기초 대사량의 대부분은 근육에서 소비됩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기초 대사량도 줄어들겠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예전에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지만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걷기 운동은 심폐기능 강화와 지구력 향상에는 좋지만 근육량을 드라마틱하게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 외에 다른 부위의 근육을 키우는 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걷기 운동만 하고 계신다면 줄어드는 근육량을 보충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서 살이 빠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만으로는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평소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육은 우리 몸의 칼로리 소모 공장과 같습니다. 공장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제품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비단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인병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분명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근육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팔, 등, 코 근육 등 상체 근육은 걷기만으로는 발달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신 근육을 고루 발달시켜 기초 대사량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체중 감량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젊고 활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량 유지와 증대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식단 관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식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30분씩 걷는데도 살이 안 빠져 라고 푸념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동을 했으니 더 먹어도 괜찮다는 보상 심리를 가집니다. 혹은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보다 훨씬 많은 칼로리를 무심코 섭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분 걷기 운동으로 200칼로리를 소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운동 후에 시원한 탄산음료 한 잔을 마시거나 작은 과자, 봉지 하나를 뜯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산음료 한 잔은 보통 150칼로리에서 200칼로리, 작은 과자 봉지도 100칼로리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를 음식으로 다시 채우고도 남게 되는 거죠. 심지어 운동을 한 후에는 평소보다 허기짐을 더 느끼고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식단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이 먹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간식이나 음료 등으로 추가되는 칼로리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소비 칼로리 섭취 칼로리라는 기본적인 에너지 균형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걷더라도 먹는 양이 그 이상이라면 살이 빠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식단은 다이어트의 8할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집어드는 음료수 한 잔, 작은 과자 하나, 식사 후 디저트 한 조각이 걷기 운동으로 힘들게 태운 칼로리를 한순간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심지어 운동 후에 오는 갈증과 허기짐은 평소보다 식욕을 더욱 자극하여 의도치 않게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다이어트는 운동보다 식단에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동은 건강 증진과 신진대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만 체중 감량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서는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무엇을 먹었는지 솔직하게 기록해보고 그 안에 숨겨진 고칼로리 함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의외의 곳에서 살이 찌는 원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매일 30분 걷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4가지 충격적인 이유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었나요? 하지만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이제부터는 걷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몸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노우만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걷기 운동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황금 같은 정보가 시작됩니다. 음악 첫 번째 해결책은 걷기의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산책이 아닌 운동으로서의 걷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더 많이 태우도록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인터벌 걷기입니다. 인터벌 걷기는 빠르게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분 동안은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고 다음 1분은 약간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걷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도를 조절하면 심박수가 오르내리면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헐떡거리면서 말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하는 정도의 강도가 적절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경사로 걷기입니다. 평지를 걷는 것보다 경사로를 걷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언덕길을 찾아 걸어보세요. 헬스장의 트레드밀을 이용한다면 경사도를 높여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걷기의 강도를 높이면 같은 30분을 걷더라도 칼로리 소모량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은 부상을 예방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운동 효율을 높여줍니다. 걷는 중에는 의식적으로 복근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사용하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코어 근육과 등근까지 함께 단련되어 운동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인터벌 걷기의 빠른 구간을 30초, 느린 구간을 1분으로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거나 경사로의 각도를 서서히 높이는 식으로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도전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근력 운동을 걷기 운동과 병행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육량이 많아야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그래야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됩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했던 근육량 증가를 위해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해 주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 전후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30분 걷기 전에 스쿼트 20개를 3세트, 플랭크 30초를 3세트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에 자극을 주어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걷기 운동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고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의 엔진을 더 크게 만들어 보세요.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을 넘어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 부상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낙상 예방과 독립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처음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튜브나 피트니스 앱에서 정확한 자세를 확인하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해 보세요. 정확한 자세로 운동해야 부상 없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면 주 3회 정도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철저한 식단 관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도 식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이나 설탕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나 설탕이 잔뜩 들어간 디저트는 피해야 할 1순위입니다. 배고픔을 참기 힘들다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포만감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다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식사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간단한 일지를 이용해 하루 동안 먹은 것을 기록해 보세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식습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조금만 먹는데도 살이 쪄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혹시 모르는 사이에 칼로리를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식단 관리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면역력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위주로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식단에 풍부하게 포함시키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우며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습관화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엄격한 식단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장기적인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적절하게 즐기는 치팅데이를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바로 꾸준함과 자세입니다. 모든 다이어트의 핵심은 결국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을 습관화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노후만세 채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세요. 또한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로 걸으면 운동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전방 15m 정도를 바라보며 어깨는 활짝 펴고 배는 살짝 힘을 줘서 당겨줍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아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이동시키며 발가락으로 지면을 차듯이 나아가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는 칼로리 소모를 늘리고 신체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보세요. 특정 시간에 걷기를 예약해 두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는 약속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 기록 앱을 활용하여 자신의 걸음 수나 칼로리 소모량을 확인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 동안 매일 걷기 목표를 달성했다면 평소 갖고 싶었던 작은 물건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식으로 말이죠. 바른 자세는 단순히 운동 효과를 높이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허리 통증을 줄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걷기 운동의 다양한 활용입니다. 걷기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스트레스 해소, 기분 전환, 정신 건강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무궁무진합니다. 때로는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들으며 걷거나 경치 좋은 곳을 찾아 걷는 등 걷기를 즐거운 활동으로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걷기 코스를 탐험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 동호회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도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은 지루하고 힘든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즐거운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걷기는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걷기를 통해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바깥으로 나가 걸어보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주변 환경을 둘러보며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걷기 외에도 가벼운 등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다양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운동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몸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지루함을 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걷기의 강도를 높이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꾸준히 바른 자세로 걷는다면 매일 30분 걷기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더 이상 체중계 숫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